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들, 딸 한 명씩 낳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가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그것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상간남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제가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먼저 지방에 가야 하는 일이라 원래는 하룻밤 묵고 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된 겁니다. 저는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빵집에서 빵도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했을 때 저희 집 현관에는 제 것이 아닌 다른 남자의 구두가 있었고 침대에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누워 있었죠. 저는 들고 있던 빵을 그대로 두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제게 싹싹 빌며 이혼하자고 하더니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제가 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만큼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송이 가능할까요? 네, 부부만 사용하는 침대에 상간남이 누워 있었다라고 하니까 사연자분이 받았을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발생하면 사연자분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상간남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상간남이 집안까지 들어와서 바람을 피는 것은 무척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이혼할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내분이 유책인데 아내분은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아내인 그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청구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이 계속되다 보면은 이혼 기각을 구하던 상대방이 이혼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파탄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파탄주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부부 중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파탄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면 이혼을 허용해 주는 것을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유책주의와 달리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파탄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부양 또는 이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생계 수단을 확보해 줌으로써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에 상대방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파탄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현재는 아직은 유책주의죠. 그래서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녀분들의 양육자가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만일 유책 배우자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유책 배우자와 더 깊은 유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바람을 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기르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혼할 때 자녀들의 의사를 이제 반영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아주 어린애들이 나는 누구와 살겠다 이렇게 의사를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법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의 아이들의 그 의사를 반영해 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가요? 네, 자녀들이 대여섯 살의 어린 나이라면 법원이 직접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일 자녀분들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자녀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양육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꼭 13세 이상이어야만 위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무상 자녀의 뜻을 알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 13세가 되지 않더라도 가사조사관님들이 자녀가 앞으로 엄마나 아빠 중 누구와 같이 살기 원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사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사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가사조사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있어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유책이 있는지 네. 그리고 자녀분들이 누가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양육 환경 조사나 네. 기타 재산 분할이나 또는 위자료와 관련해서 그 상황들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네. 그 가사조사 때 아이들을 조사관이 직접 만나서 의사를 확인을 할까요? 네, 조사 방법은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의 복리가 이제 최우선적이어야 하고 또 누구와 함께 살지는 아이들의 그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법원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의 아내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은 받아가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까지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냐라면서 많이 분노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반영되는 것이고 네.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은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현재 상황은 사연자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세요. 네. 네, 사연자분은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또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진적 연대, 즉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한 명이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 다른 같이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사연자분과 같이 배우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협의 이혼이나 이혼 조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상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바람을 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면제해 줬으니 자기의 책임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냐. 손해배상을 적게 해달라라고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나 법원에서는 사연자분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한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위자료를 받지 않지만 상간남한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혼 청구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이제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결국 아내분이 이혼 청구하더라도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연 정리해 주셨는데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런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네, 김예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예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 프로토폴, 코카인, 케타민까지 총 4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남긴 작품의 향후 행방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영화와 드라마는 유아인 씨를 캐스팅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탄생을 앞두고 있었던 작품들, 이대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작품에 출연한 배우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니 공개가 예정된 작품들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섣불리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화 등 작품의 경우 세계 작품의 총 제작비가 650억 원이라고 하고요. 그 제작비를 떠나서 100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참여해서 일궈낸 공동 작업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작품들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고 맞지 않다는 의견도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개 여부는 작품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아인 씨가 주인공이 아닌 영화는 편집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고요. OTT를 통해서 공개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월 결제를 해서 대량의 작품을 보는 형식이라서 이런 경우 작품을 공개해도 대중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또 작품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장 영화는 배우의 인기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공개되든지 피해는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공인이라면 공인에 걸맞는 행동과 그에 따른 책임을 꼭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